이제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소비재 분야, 뭐 특히 최근에 문제됐던 라돈 침대라든지 또 얼마 전이죠 가습기 살균제 이런 피해자들 또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제를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단체 소송,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명이서 모여서 소송하는 단체 소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소송을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만약 도입되는 집단 소송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현재 단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소송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단체 소송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이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옵트인, 옵트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결의 효력이 방금 말씀하신 데 판결의 효력이 어떤 그 범위가 이제 재외 신고를 한 사람 그 피해자를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그런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옵트아웃 방식이고 옵트인 방식은 반대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방금 우리가 좀 설명스러운데 우리 황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집단 소송제 하면 당연히 이제 일부가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입하는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 둘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낫겠는지 두 분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집단 소송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예. 옵트아웃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지요. 예. 뭐 옵트인 방식은 뭐 현재 지금 우리 법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 소송하고 뭐 크게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예. 찾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예. 이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을 해서 예. 많은 소비자들이 큰 노력 들이지 아니하고 예. 본인의 작은 손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옵트아웃 방식이 적정하다고 예. 생각됩니다. 저도 이성환 변호사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애초의 목표 자체가 네. 그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옵트인 방식으로 할 때는 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이 실제로 도입될 때는 당연히 옵트아웃 방식을 전제로 해서 도입되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목표 설정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국회 다수의 그 집단소송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제 한 법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집단소송제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뭐 이견이 없는 뭐 이론이 없는 이상 또는 옵트아웃 방식의 어떤 집단 소송제를 통상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이제 권리 구제가 우리 한두 명만 소송하더라도 나머지 소송 안 한 피해자들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기업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그런 어떤 부정한 어떤 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어찌되었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의 판결의 효력이 재판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민사소송법, 소송법상의 어떤 체계라든지 어떤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나 쉽게 이제 한 명만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다 본인이 다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재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